오늘 전쟁은 중동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란의 가스 중심부가 타격을 받았고 어젯밤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치명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전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합쳐보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미사일 전쟁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경제, 전략적 경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이고 오늘은 전쟁 19일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이란의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근 며칠 동안 우리가 봐왔던 일상적인 폭격 중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처리 시설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사우스파스 가스전과 연결된 그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사우스팔스 단지의 핵심 인프라와 부셰르주 아살루에에 있는 산업 거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모든 것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우스파스는 2차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사우스파스는 이란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 가스전이 이란 전체 천연가스의 70%에서 75%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란 전체 전력망의 약 80%가 이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정유소를 공격해서 정권의 선전 이미지를 훼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 내부의 실제 동맥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는 전기, 산업, 공급, 안정성, 그리고 국가의 기동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지휘부, 저장고, 발사대, 군사시설, 그리고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타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인프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신호가 달라집니다. 그 신호는 더 이상 이란의 공격 능력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자체에 전쟁의 내부적 대가를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파장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란의 반응도 곧바로 나왔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전쟁이 제한된 충돌에서 대규모 전면 경제전쟁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의 메시지는 이 지역 전체의 에너지 안보가 제로가 되었고 완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테헤란은 자신들이 약속했던 대로 만약 자신의 에너지 중심부를 건드리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것, 즉 걸프만 전체의 에너지 중심부를 위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인근 지하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전쟁은 순수한 군사적 영역에서 전 세계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압박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란은 직접적인 군사 분야에서 매우 강력하고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즉각적으로 국제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분야로 일부 부담을 옮기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란은 전쟁의 지역적, 세계적 비용을 높임으로써 그것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략은 이란 정권 자체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걸프 지역의 에너지 흐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란을 이스라엘이나 워싱턴과만 대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 국가들과도 긴장 상태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굳이 이 정도 규모의 지역 분쟁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가스시설 공격은 이란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불편한 결정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공군은 이란 서부에서 이란 정권의 군인 5명을 제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정밀한 정보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군사시설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즉, 정보 침투의 깊이와 이스라엘이 정보를 작전 행동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정권 수뇌부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타격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 카티프 이란 정보부 장관을 제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엇갈린 보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제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바레인 국방장관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으로부터 130발의 미사일과 234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할 때 종종 잊게 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매우 넓은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고립된 행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걸프 지역의 여러 지점을 뒤흔들고 있으며 그 영향이 계속 확산될 위협이 있는 대립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미 지역 전쟁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위기의 서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 억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어젯밤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부터 이스라엘 방위군은 시민들에게 밤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공동 공격 가능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영상으로 공유했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란에서, 레바논에서, 그리고 오늘은 예멘에서도 공동 공격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라마트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2명의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대피소 바로 근처에서 요격이 이루어진 후 파편에 맞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몇 미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처 대피소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편, 요격 잔해, 그리고 탄약 조각들이 여전히 도시 지역에 떨어지고 있고 당연히 누군가에게 닿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라마트 간뿐만 아니라 밤사이에도 여러 중부 지역에 탄약 잔해와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혼론에서는 차량 파손과 일부 차량의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베이트 다간에서는 무기 잔해가 떨어진 후 경락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국경 경비대, 그리고 포병들은 텔아비브 대도시 지역의 여러 구역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라마트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중심지의 여러 지역이 하늘에서의 요격 하나하나가 지상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느낀 밤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페타티크바시에서 한 가족이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자 차에서 내려 대피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몇 분 후 대피소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차가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지침을 따르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저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매우 규율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업데이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구독하기라고 적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새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워처에피의 비공개 뉴스 그룹에 접속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곳에서 매일 정보, 영상,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소식을 왓츠앱 뉴스 그룹으로 전달하며 항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수요일에도 이란, 레바논, 그리고 예멘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즉,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의 공격 중 하나 이후 처음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한 주거용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파괴가 있었고 소방관들이 혹시 갇힌 사람이 있는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부 전역에서 사이렌이 울렸으며 개방된 지역에 떨어진 충격과 요격 잔해로 인해 여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는 골란고원, 갈릴리, 하이파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충격은 항상 사상자 수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표가 더 많은 소모전을 벌이고 화재를 일으키며 긴급 서비스를 마비시키고 북쪽과 남쪽 모두의 국민들을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은 이란 미사일 공격 이후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으로 인해 벤구리온 공항에 주차되어 있던 세 대의 개인 경비행기가 손상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 중 한 대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인데 벤구리온 공항은 이란에게 매우 민감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민간 항공기만 이야기하며 전체 운영이 마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부수적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이동성, 정상성,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지점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미 벤구리온 공항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것처럼 보여주는 가짜 선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나 영상이 오더라도 공유하지 마세요. 모두 거짓입니다. 이란과 여러 아랍 국가에서 나오는 반이스라엘 선전이 이 정부 전쟁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좋아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스라엘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토 전체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부, 중부, 남부, 대도시 지역, 변두리 지역,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국민들을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제 레바논 전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레바논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밤사이에 베이루트를 3차례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51건의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다양한 공격과 발사가 이스라엘 방위군 부대를 겨냥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발표에서 헤즈볼라가 주장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부 전선이 여전히 완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일 더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 강 위에 있는 2개의 추가 다리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 다리들은 무기 밀수와 헤즈볼라 대원들의 남쪽 이동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또 다른 다리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의도는 이 지역의 도하 지점들을 계속 타격해 테러 조직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밤사이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여러 목표물들을 공격했으며 여기에는 발사대, 발사분대, 무기 저장고, 작전 지휘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어젯밤 테러 조직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티레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통합된 무기 저장고와 지휘센터를 타격했습니다. 또한 베이루트에서도 헤즈볼라의 은행 역할을 하는 알카르 아라산 협회의 자산들이 추가로 공격받았으며 이스라엘 해군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맘 후세인 사단의 지휘센터를 공격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의 상황이 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편으로 이란은 에너지, 미사일, 군 간부, 정보기관 등 여러 방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걸프 지역의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지역적 위협을 확대하고
직접적인 공격과 동맹국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헤즈볼라는 단순한 명목상의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의를 기울이고 군사력을 투입해야 하는 실제 전선으로 완전히 방정 시간에 남아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가 아니라 어떤 전쟁이 굳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우스파스에 대한 공격이 더 노골적인 경제적, 전략적 전쟁의 가시적인 시작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에너지, 무역, 지역 억지력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오늘 총을 쏘거나 막고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올 수 있는 단계에 있으며 이제는 한 곳만 바라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란, 레바논, 예멘, 걸프 지역, 에너지, 그리고 이 전쟁의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는 민간인들의 내부 저항까지 모두 주시해야 합니다. 이제 이란이 자신의 위협을 더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정권의 전략적 인프라를 얼마나 더 타격할 의지가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선을 넘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더 본격적인 지역전쟁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강력한 충돌들이 어떤 형태로든 억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싶습니다. 업데이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물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